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김소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것,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해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해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제주 방언인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드라마 보기 전에는 몰랐다가 네. 드라마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왕창 속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한창 인기를 끌던 올해 5월에는 국제학술지 셀리포트에 제주 해녀가 폭삭 속았던 세월 동안 실제로 해녀의 유전자 자체가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개인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무척 의아했습니다. 제주의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한국 고유의 문화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해녀의 유전자에 대해 연구한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한 대학이었어요. 따로 찾아봐도 미국 나사나 미국 해군이 해녀에 대해 연구한다는 소식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과학적인 시선으로 해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해녀,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특별했는지, 왜 국내외의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이 해녀 연구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해녀 문화가 이렇게 다시 발굴되고 재조명받는다 좋긴 한데 그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 미국에서 최근 발표됐다는 그 연구 결과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5월 27일 멜리사 일라르도 미국 유타대 의대 생체의학정보학과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논문에서 제주 해녀의 유전자에서 물질을 위한 진화적 적응의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제주 해녀의 경우에는 잠수를 할 때 이완기 혈압이 일반인보다 더 높았대요. 근데 이 이완기 혈압이 높으면 숨을 오래 참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네. 숨을 참으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인체의 기관에 산소를 잘 전달할 수가 없고요. 산소가 부족해진 기관들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완기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뇌처럼 중요한 장기에 혈액을 더 잘 보낼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절전 모드 같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필요한 장기에만 혈액을 보내서 산소 없이도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주 해녀의 몸이 잠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이런 게 논문의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주 해녀가 남다른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보통 진화 그러면 몇만 년이 걸려야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화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주라는 특정 지역의 특정 공동체에서 관찰이 된다. 신기합니다. 네. 진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그래 인류의 조상이 단세포라는 거잖아. 예. 네. 이런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좀 떠올리실 텐데요. 비슷한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화는 다양한 개체 중에서 그때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으면서 점점 집단 전체의 유전적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예.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후추 나방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예. 후추 나방은 원래 그 이름처럼 흰색 바탕에 후추를 막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무늬가 있는 나방입니다.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몸 전체가 까만 후추 나방도 발견이 돼요. 돌연변이인 거죠. 예. 후추 나방이 사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는 나무에 이렇게 밝은색 이끼 같은 지의류라는 생물이 막 살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무 전체가 좀 하얀색이 되는데 이 위에 흰색 후추 나방이 앉으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보호색인 거네요. 네, 그 덕분에 새를 피해서 살아남기가 딱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9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닥쳤습니다. 예. 대기가 오염되면서 나무에서 살던 지의류가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밝은색 지의류가 사라지고 어두운 나무색이 밖에 드러난 거죠. 예. 어두운 나무색 위에 흰색 후추나방이 앉아 있으면 정말 눈에 안 띄겠죠. 예. 네. 대신에 검은색 후추나방의 경우 어두운 색의 나무 위에 앉아도 눈에 잘 안 띌 거고요. 예. 네. 이 상태로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맨체스터 지방의 후추나방을 살펴봤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전히 흰색 후추나방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검은색 후추나방이 더 많았을까요? 이제는 검은색 후추나방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예. 산업혁명 이후 맨체스터에는 반대로 검은색 후추나방이 더 많아졌대요. 흰색 후추나방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잡아먹히니까 자연스럽게 검은색 후추나방의 유전자가 후대에 더 많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 집단에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더 적합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의 유전자가 후대로 더 많이 전해졌어요. 그 결과 생물 집단의 특성이 바뀌었어요. 이런 현상을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자연 선택은 오늘날 진화론의 핵심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제주 해녀의 진화를 연구한 멜리사 일라르도 교수는 인류의 진화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과학자예요. 네. 이 사람이 한 연구 중에서 유명한 것으로는 이제 바자우족의 잠수 능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바다 유목민 바자우족은 물속에서 최대 13분까지도 숨을 참을 수가 있대요. 이야, 13분이요? 네, 길죠. 일라르도 교수는 이 비결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인 비장의 크기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자우족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인근 동남아 토착민보다 비장이 더 컸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자우족의 유전자에서 비장의 크기를 키우는 변이도 발견이 됐고요. 자, 이 바자우족의 경우에도 후추나방처럼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비장의 크기를 키우는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잠수를 오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장의 크기를 키우는 유전자 변이가 후대로 더 많이 전해졌고요. 그 결과 바자우족의 유전자 특성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바자우족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해진 일라르도 교수는 다음 연구 대상으로 또 다른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잠수에 특화된 집단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제주해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주 해녀 문화도 삼국시대부터니까 정말 오래됐고, 그리고 실제 해녀분들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잠수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바자우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바자우족이나 제주 해녀처럼 이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대를 이어온 이들에게는 굳은 살처럼 흔적이 남아요. 예. 그래서 연구팀은 논문에 자연 선택과 상대적 고립은 유전자와 생리적 특성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찬 바닷물에서 놀랄만한 잠수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여성 다이버 해녀 또한 이런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봤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라르도 교수팀은 해녀를 연구하기 위해서 2010년대 말 제주를 찾았어요. 이 사람들의 연구 대상은 제주 해녀 30명, 해녀가 아닌 제주 여성 30명, 해녀가 아닌 서울 여성 31명이었습니다. 네. 해녀 그룹은 제주 하도 지역에서 최소 3대 이상 물질을 한 평균 65세의 여성을 선정을 했고요. 해녀가 아닌 제주 여성과 서울 여성의 평균 연령도 65세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해녀가 물질을 통해서 얻은 잠수에 특화된 체질이 유전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월에 따라서 체득한 것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죠. 네. 우선 연구팀은 제주도민의 유전자형에는 한반도 본토 주민의 유전자형과 다른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예. 제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정착해서 살아왔습니다. 제주와 한반도 본토 사이를 오가는 뱃길이 험했기 때문에 제주가 한반도 본토와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예. 실제로 연구팀이 제주도민과 한반도 본토 주민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약 5천에서 7천 년 전부터 분화돼서 유전적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주도가 유전적으로 고립된 동안 제주도민 간의 유전자 교환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녀 집단과 해녀가 아닌 제주도민 집단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네. 논문에 나온 표현이 좀 재미있는데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민은 사실 잠수를 하지 않는 해녀로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쉽게 말해 해녀 문화가 만들어준 제주도민들 전체의 DNA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가서 잠수를 하도록 했어요. 예. 숨을 참고 잠수를 할 때 인체에서는 잠수 반사가 일어납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죠.
산소를 아껴 쓰기 위해서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요. 또 뇌와 심장 등 중요한 기관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손, 발 등을 지나는 말초 혈관을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주요 장기에 몰리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은 해녀가 아닌 제주도민 그리고 서울 여성 사이의 잠수 반사 차이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잠수할 때 해녀의 평균 심박수가 해녀가 아닌 제주도민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제가 아까 해녀가 아닌 제주도민의 유전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해녀의 평균 심박수는 감소했는데 해녀가 아닌 제주도민의 평균 심박수는 감소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유전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심장박동수를 줄여서 잠수를 돕는 해녀의 신체적 특성은 후천적인 훈련의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 유전자 차원의 변화도 있었어요. 해녀를 포함한 제주도민은 서울의 실험 참가자들보다 이완기 혈압이 10수운즈 밀리미터 더 높았거든요. 이거는 유전적 변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완기 혈압이 높으면 잠수에 더 유리하거든요. 이거는 TMI인데 제가 사실 취미로 수영을 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여성이죠. 그래서 논문을 보고 제주도민이 유전자부터 잠수에 더 유리하다고 하길래 궁금해졌어요. 네. 해녀의 유전자에 대해서 다룬 이 기사 자체가 과학동화 9월호에 실렸는데 기사를 준비하던 시기는 딱 여름 휴가철이라서 바다 가기가 좋았죠. 네. 그래서 겸사겸사 제주도에 가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또 집에서 세수대야에 얼굴 담가서 실제 실험을 해보셨나 했더니 제주도 가신 걸 말씀하신 거군요. 네. 실제 가서 물질을 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물질을 해보셨어요? 했어요. 네. 예. 이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주 해녀의 경우에는 물질을 할 때 한 번에 40에서 50초간 숨을 참는데요. 예. 그 사이에 숨을 쉬는 시간은 10에서 20초 정도고 이걸 1시간에 60회 정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숨을 참을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주 하도에 가서 해녀 체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신 해녀 삼촌은 어디에선가 소라를 척척 막 찾으시는데 저는 40에서 50초는커녕 간신히 동동 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세봤는데 제 잠수 최대 기록은 18초였습니다. 예, 그래도 꽤 잘하시는데요. 물론 그래도 제가 늘 몸을 담그던 수영장과 바다가 근본부터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물질 쉽지 않더라고요. 바다에는 파도가 치잖아요. 예.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바닷물이 무척 차가울 거고요. 게다가 해녀분들은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심지어 임신 중에도 잠수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논문에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일라르도 교수는 제주도민에게서 임신 중인 해녀의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도 발견했대요. 예. 제주도민에게서는 RS669-30627이라고 특정 유전자 변이가 33% 확률로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본토의 경우에는 이 확률이 7%로 떨어졌어요. 예. 이 유전 변이는 이완기 혈압을 약 10수운즈 밀리미터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녀의 물질은 자연 선택 결과 모든 제주도민의 잠수 전후 이완기 혈압을 높이는 진화를 이끌었어요. 네. 그게 물질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높은 혈압은 임신기 여성과 태아에게 위험하다는 함정이 있어요. 특히 고혈압성 질환인 임신 중독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종이나 발작, 심하게는 조산이나 임산부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예. 과거에 제주의 해녀는 출산 당일까지 물질을 하는 경우도 많았을 정도로 쉼없이 일했잖아요. 임신 중인 해녀가 물질을 할 때 혈압이 높아진다면 임신 중독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인구 33%의 높아진 혈압을 다시 낮추는 유전자가 높은 빈도로 존재했던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제주 해녀가 겪은 지난한 세월은 유전자에 고스란히 남았죠.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인류학적인 유산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고유한 유전자까지 남아있는 독특한 문화가 제주 해녀 문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이 제주 해녀 문화가 명맥이 끊길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해녀가, 젊은 해녀는 유입이 잘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라르도 교수팀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한 이주영 서울대 의료학과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이 교수님도 해녀 연구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주 해녀분들이 지금 평균 70대세요. 아, 물론 이제 50대나 60대녀도 계시지만 이들은 소수죠. 예. 그런데 청소년기 이전부터 물질을 시작한 경우에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은 특성이 성인기 이후부터 물질을 시작한 해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해녀가 점점 줄고 있어요. 앞으로 5년 이내로 모두 물질을 그만두실 거고요. 어려서부터 수위에 노출된 경험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집단이 바로 해녀예요. 이들이 겪은 세월은 중요한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르도 교수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주영 교수님이 무척 안타까워하신 것이 해녀 문화 자체는 전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해녀분들 몸에 남은 물질의 역사 이게 이제 끊길 거라는 대목입니다. 그렇네요. 야, 이거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좀 해녀 연구 많이 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주영 교수님 말씀으로는 교수님이 미국과 일본에서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하는 내내 해외 생리학자를 만날 때마다 한국의 해녀 연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해녀의 생리의학적 특성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시던 고 홍석기 전 뉴욕 주립대 의대 교수가 은퇴하신 1980년대 이후로는 명맥이 좀 끊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 사이에 해녀의 생리학적 특성은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연구 주제가 됐어요. 고 홍 전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연구 지원을 받아서 해녀를 연구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 나사랑 미국 해군도 한국 해녀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했죠. 네, 해녀들은 잠수복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가리지 않고 얇은 면으로 된 물옷에 의지해서 바닷속을 누볐습니다. 예. 이들이 극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면 극지방이나 우주 등 극한 환경에 적응할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일라르도 교수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지원을 받아서 해녀를 연구했습니다. 일라르도 교수팀은 논문에서 해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앞으로 질병의 유전적 조절에 대한 이해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한편 제가 이야기를 나눈 국내 연구자들은 한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해녀 생리의학적 연구가 현재 전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이나 해녀정책과 해녀문화보존을 위한 부서인 제주도청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현재 해녀의 생리의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지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참 특이하네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킬 만큼 정부나 아니면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게 해녀문화인데 어떻게 연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전부 지원이 끊긴다든가 뭔가 실체도 파악하기 어렵다. 좀 이상한데요. 맞아요. 네. 막상 관계자들도 해녀 연구를 좀 누가 하시냐, 어느 부서에서 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관부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제주 해녀 물질 실태 조사를 진행한 사단법인 제주 해녀문화연구원의 조남용 대표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생리학 분야에서도 해녀에 대한 제대로 된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자체는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어서 따로 후원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행하신 제주 해녀 물질 실태조사 또한 개인이 보낸 후원금을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관련 부처가 해녀 연구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좀 잘 아시고 속히 필요한 연구 지원을 해야 할 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에 의존하는 구조, 이것도 좀 답답하긴 한데 이거는 오늘 주제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오랫동안 관련 연구를 또 취재도 해보고 하셨을 테니까 하나 여쭤보면 이런 연구 성과들 있잖아요. 가끔은 얄팍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됐으니까요. 어차피 기초 연구에 가까운 연구들이니 해외, 즉 우리보다 돈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엄청난 펀딩으로 연구를 해주면 결국 그 돈으로 우리의 이런 발자취와 성과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밝혀지는 건데 굳이 우리 예산을 여기다 태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예산은 좀 더 우리 지금 좀
팍팍한 이 삶이 그런데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기자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몇 가지 대답을 좀 여러 가지 해드릴 수 있는데 우선 기초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내 해녀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연구자들이 왜 기초 연구를 해야 합니까? 예. 이거 돈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예. 물어보면 모두 하는 말이 그 중에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이제 조금 있으면 노벨상 시즌이 와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노벨 과학상 우리 왜 못 받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mRNA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뭐 세계를 구해낸 그런 백신 연구도 그렇고 모두 다 연구가 시작될 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던 기초 연구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지원을 구분하지 않고 풍부하게 하다 보면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인류를 구하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연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기초 연구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도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거잖아요. 사실 예.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조금 분했어요. 한국 건데 한국이 제일 잘 연구할 수 있고 일라르도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을 오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제주도는 비행기 한번 타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구를 하는데 돈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사실 좀 한국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아의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